방금 허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현대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입사하자마자 바로 회장 비서실에 들어가서 77년 1월부터 92년 말까지 통일국민당 제가 대표 최고위원 특별보좌역을 마칠 때까지 만 16년간 정 회장님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현대그룹에서는 저처럼 오래 비서실에 근무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고, 다른 비서실에서도 삼성그룹이라든가 LG그룹 비서실에서도 저처럼 오래 비서실에 근무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을 제가 모시고 같이 생활했고, 그 후에도 현대그룹에서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정주영 경영철학에 대한 강의를 제가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주영 경영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여러분들이 대개 제가 생각하기엔 80년대 후반쯤 출생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산의 정주영 회장의 호가 아산입니다. 강원도 통천군 송정면 아산리에서 태어나서 아산을 호로 잡으셨는데 아산의 경영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 회장께서는 1915년생입니다. 15년생이니까 15년생이시기 때문에 2001년도 돌아가셔서 87세 우리나라 나이로 87세 돌아가셨습니다. 만 86세. 학력은 송전수학교.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에 있는 송전수학교 졸업이 전부답니다. 수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시골서 몇 차례 걸친 가출을 끝에 서울에 올라와서 쌀 가게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처음 스타트를 해서 오늘날 현대그룹과 같은 거대한 그룹을 일으키게 되신 거죠. 중요하신 사항을 보면은 40년의 아도 서비스라는 것이 제일 처음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신 건데,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오토 리페어 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현대건설 사장, 현대그룹 회장,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울산대학교 전신 울산공과대학 이사장을 하셨었고요. 전국경제연합회 회장, 아산사회복지사업단 이사장, 대한체육회 회장, 현대그룹 명예회장, 통일국민당 대표 최고위원, 대통령 후보를 하셨었습니다. 가계도입니다. 정 회장께서는 아버지 어머님 밑에 형제들이 제일 맏이셨었고, 한라그룹을 일으키신 정인영 회장, 다 옛날에는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 분갈해가지고 바로 동생이 한라그룹, 그 밑에 동생이 성우그룹, 정희영이 여동생인데 이 남편 되신 분이 김영주 회장님이라고 지금 울산에서 알고 계십니다. 울산에 있는 한국프렌즈. 돌아가신 정세영 회장, 현대그룹에 같이 정명 회장과 같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분가하셔가지고 현대산업개발그룹, 요새 아이파크라고 하는 현대산업개발,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아이파크 축구단도 이 현대산업개발그룹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영 씨,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 입사를 해서 동아일보 기자로 있다가 독일에 유학 갔다가 독일에서 병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영 회장, 막내인데 지금 KCC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건자재, 종합 생산회사인 KCC 그룹에. 아마 여러분들 KCC배 농구대회 다들 지난번에 재밌게 보셨나요? 울산이 홈인 모비스가 우승을 했죠. 모비스가 우승을 했는데 KCC배 농구대회라는 KCC 그룹입니다. 정 회장께서는 팔남 1녀를 두셨는데요. 큰아드님은 자동차로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정몽구 회장, 자동차그룹, 정몽근 회장, 백화점그룹,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또 자살하신 정몽원 회장, 현대그룹을 맡고 계시고, 지금은 그 부인이신 현 회장께서 좀 이끌고 계시죠. 정몽준, 울산대학교 이사장이시죠.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윤 회장, 현대해성화재그룹을 해서 자녀분들이 이러한 기업을 지금 맡고 있고, 아직까지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께서 하셨던 사업을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회사로 따져봤을 때, 보시면은 현대차, 현대백화점, 현대그룹 쭉 했을 때, 지금 현대건설은 이제 그 후에 현대그룹에서 속했다가 이것이 이제 재정이 부실해져 가지고서 지금은 은행 기업으로 들어가 있고, 하이닉스도 지금 은행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하이닉스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해서 지금 총 자산이 205조, 매출이 170조, 계열사 수 148개인 회사를 돌아가신 정정 회장께서 세우셨죠. 여기 외에도 오일뱅크라든가 현대석유화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회사들은 지금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매출 170조를 이룩하고 있는 회사, 현재 있는 회사만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지금 삼성그룹 다음으로 큰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지금 매출이 한 190조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이 정 회장이 31년도 송전수학교 졸업식 때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인데요. 아주 호남으로 잘생기셨죠, 젊었을 때는.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한라그룹을 일으킨 정인영 회장입니다. 이 동생은 6.25 때 넘어오지를 못해가지고 89년도 저희가 옛날에 북한을 갔었었는데 처음으로 북한을 89년도에 가봤었습니다. 89년도 북한에 갔을 때 만났더니 함경 북도 무산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만요. 평양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재밌죠, 사진? 1949년도 뚝섬에서 가족들과 물놀이 갔던 사진입니다. 이 형제들입니다. 정세영, 정인영, 정상영, 여동생, 정희영, 정순영, 정신영, 형제입니다. 이건 이제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이시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 유학 갔다 병사한 정시영 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형제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누구신지 알겠습니까? 정몽구 회장. 요분은 정몽준 의원이시죠. 예. 이게 식구들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좀 사람 수가 좀 적게 보이는 거네요. 이게 돌아가신 정 회장 내외분이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철학에 대한 경영 철학에 대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아산 경영 철학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 첫 번째입니다. 근면과 검소가 첫 번째 사입니다. 아산이 대개 그 서울서 생활할 경우 새벽 4시에 기상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세면을 하고 신문을 보고 서울서 발행되는 종합지 경제지를 다 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신문을 보고 5시부터는 해외 현장, 해외 지사, 국내 주요 현장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1시간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지사에 대한, 외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항상 머릿속에 입력을 해둡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떠한 결제가 올라오든가 어떤 문의가 오든지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해서 지시를 해줍니다. 속전속결 해나가는 거죠. 속전속결 해나가려면 항상 많은 정보를 현장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사에 대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지 않더라도 해외로부터 또 국내에 있는 주요 현장으로부터 매일 아침 5시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을 들고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7시부터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휴일 날이면은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일을 했었었는데 토요일 날 오후만 놀고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직원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또는 일요일 날은 직원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한다거나 오전에는 예를 들면은 축구 시합을 하고 오후에는 그 같이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하는 걸 한다거나 해서 시간 활용을 최대한도 합니다.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없이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또 휴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그룹에는 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가 있었었는데 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 3박 4일 강릉에서 열린 신입사원 하계수련대회가 휴가입니다. 시간을 금쪽같이 아끼고 썼던 거죠. 두 번째가 검소입니다. 검소. 뭐 개인 생활을 얼마나 검소하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이 와이셔츠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와이셔츠가 제일 많이 다르는 게 어딘가요? 소매하고 목. 그렇죠? 이 소매하고 목만 바꿔 입습니다. 소매. 제가 비서실에 갔을 때 제가 처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와이셔츠 집에 가서 소매하고 깃을 가서 고쳐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회장님 같은 부자가 무슨 와이셔츠를 새로 입으시지 이것만 바꿔 입으시나 했더니 그렇게 해서 바꿔 입으십니다.
또 구두도 신다 보면은 뒤축 가는 거는 여러 번 갑니다. 그래서 언제 구두를 버리느냐? 여기 금이 가가지고 구멍이 났을 때 위에 구두 바꿉니다. 지금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는 옛날에 신던 신발이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그 신발을 누가 신나 하고 버리려는 신발들이 현대중공업 영빈관에 옛날에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또 바지도 이제 배가 났고 나오시니까 바지를 이제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바지를 여기다 헝겊을 덧대서 늘려 입습니다. 이럴 정도로 검소하게 사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도네이션, 사회활동이랑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냈느냐? 돌아가신 정 회장이 제일 많이 냈습니다. 집안 생활도 아마 좀 이따 이제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검소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행사를 간소화하고 허례허식을 갖다 철폐하고 하는 생활들을 대한체육회 회장, 전지영령 회장을 하시면서 직접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뛰어서 출근한 겁니다. 이때가 87년이니까 15년생이니까 몇 살인가요? 만 72세. 만 72세 아침에 뛰어서 겨울이니까 이제 모자를 쓰시고 장갑도 끼고 하지만 뛰어서 경복궁 옆에 건너서 뛰어서 계동으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깜깜하죠? 이 깜깜한 때 이 아들들하고 같이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댁에서 밥을 다 아들들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걸어서 출근하는 겁니다. 이 빌딩에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나요? 새벽입니다. 6시 반. 겨울이기 때문에 깜깜하죠. 이게 바로 그 구두입니다. 이 정 회장께서 발 사이즈가 300mm입니다. 소도둑발이라고 했었었는데 300mm이기 때문에 이 구두는 맞춰 신으니까 신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운동화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즈가. 그래서 저희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태원 보세샵에 가가지고 미군선들이 그 신을 만한 신발 중에 제일 큰 걸 골라서 하는 것들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 있었었는데 이게 다 신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골드스타라고 되어 있죠. 골드스타. LG로 바꾼 게 언젠가 이름을 바꾼 게? 오래됐죠. 벌써. LG로 이름 바뀌고 오래됐는데 이게 돌아가셨을 때까지 청운동 댁에서 보던 텔레비전입니다. 골드스타. 누가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골드스타 이거 받겠다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정 회장께서 직접 말씀하시나 오락을 한번 볼까요? 허송세월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첫째 부지런하기를 원한다. 부지런해야 많이 움직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해서 큰 발전할 수 있다. 부지런함은 자기 인생에 대한 성실성이다.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금쪽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나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선천적인 혐오감이 있다.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루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서민적으로 검소하게 키워야 한다.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할 때 종업원이 60여 명이나 되는 꽤 큰 회사였지만 나는 아침밥상에 김치 한 가지와 국대 한 대접 이상의 찬을 용납하지 않았다. 낭비란 글자 그대로 쓸 때 아닌데다 써버리는 것이 낭비고 좋은 낭비는 하나도 없다. 충실한 삶을 살고 싶으면 매일 일찍 일어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일에 임해야 된다. 아산 경영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 인화 경영입니다. 인화 경영은 아산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화 경영. 이 아산도 인화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경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한 인화다. 해서 현대그룹은 신입사원이 저처럼 이제 1월 1일 날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 해는 휴가가 없습니다. 대신 신입사원 하계 수련대라고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강릉 경포대 해변에 단체로 갑니다. 저희는 입사할 때 저희 입사 동기가 583명이 있었었는데 583명 전부 다를 강릉 경포대 가서 3박 4일간 같이 먹고 같이 뒹구르고 같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시간에 왜 회장님께서 체육대회를 하시고 직원들을 불러서 같이 운동도 하고 하느냐? 인화죠.
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평일날도 저녁 때 약속이 없으시면은 연극을 간다든가 영화를 같이 간다든가 직원들하고 함으로써 인화를 통한 단결을 목적으로 그런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화입니다. 인화. 한번 보실까요? 사진으로. 요게 그 조그만 아도 서비스라는 회사를 할 때 직원들을 데리고 지금 금강산 구령현 폭포에 갔을 때입니다. 이거 왜 갔느냐? 직원들과 인화죠. 여기 보시면은 1948년 8월 며칠이라고 나오죠. 현대자동차공업사. 이것도 뚝섬입니다. 지금 뚝섬. 뚝섬에 전체 직원들을 다 데리고 직원들, 이 회장님 가족도 있지만 직원들을 하고 해서 여름에 일종의 신입사원이 아니라 직원들 수련대를 한번 한 겁니다. 왜 가느냐? 팀워크 때문에 가는 거죠. 인화 팀워크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강릉 경포대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시고 이거는 씨름 대회에서 1등한 신입사원하고 정 회장하고 한판 붙는 겁니다. 그러고다가 이 씨름도 이제 연세가 70대 돼서 시합하다 허리를 삐셔가지고 그 후에는 시합을 못 하셨습니다. 71세까지 하셨나? 씨름을? 그 후에 못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설날 직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귀향하고 하는데 귀향하지 못한 직원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우리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서 윷놀이판을 되게 벌리고 해서 직원들은 직원들끼리 해서 중역 따르고 윷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복들을 입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릉 경포대 해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행 중에 얼굴이 익숙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여기 보면 많이 보던 분이 여기 서 계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현대중공업 울산 영빈관 앞에 있는 잔디밭인데 직원들하고 같이 담소하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 정 회장이 계시죠. 이것이 다 직원들 인화를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직접 직원들과 같이 자고 뒹굴고 먹고 생활하고 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고 한 가족이란 한 식구란 생각을 들게 해서 그것이 회사 경영의 투영이 될 수 있도록 인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들 중 하나입니다. 인화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모든 것의 주체는 인간이다. 가정, 사회, 국가의 주체도 역시 사람이다. 인적 자원의 위력은 여타 물적 자원과 비교할 수 없다. 인간의 창의 노력은 무한하다. 우리에게는 세계적인 무기가 있다. 그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공들이다. 이 인화,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드립니다. 폭넓은 인간교류는 나에게 유머를 잃지 않게 하고 편견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인생을 따뜻한 해석을 하고 공감대를 확대시키고 그들이 정서를 흡수하면서 사람 쉽게 빠지는 사고의 경직성을 방지해준다. 쭉 보십시오. 금과 옥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세 번째가 정주영 경영 철학을 하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이거죠. 창의적, 긍정적 사고. 신문 광고도 났죠. 이봐 해봤어. 라는 거. 해봤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는 거죠. 긍정적 사고, 창의적, 긍정적 사고.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아니라 남들보다 다른 생각 또 그 일이 될 수 있게끔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안 될 일이 없다고 보는 거죠.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노력과 거기에 따른 무한한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 중에 유엔군 묘지 얘기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12월 달에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한국 전쟁에 대한 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부산에 왔는데 그 당시에 부산 유엔군 묘지가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겨울에 잔디가 자랄 수가 없죠. 부산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유엔군의 미군 측에서 그 유엔군 그 묘지에 잔디를 좀 입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 회장이 그 공사를 맡아서 한 것이 잔디를 대신해서
잔디가 아니라도 그 묘소를 파랗게만 단장하면 되느냐. 오케이. 그래서 정 회장이 김에 그 들에 심어져 있는 보리싹을 다 가져다가 유엔군 묘소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미군 당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있는데,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또 영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당시인데 1971년도 현대중공업을 지을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차관을 얻으러 나갔었는데, 차관을 나간 바클레이스 뱅크에서부터 한국에도 조선공업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침 가지고 있던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면서 거기에 500원짜리 뭐가 있느냐? 철갑선이 들어있죠. 이것이 우리가 1592년도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철갑선을 가지고 세계 최초 철갑선이다라는 얘기에서 바클레이스 뱅크로부터 차관을 얻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봉익임선달 같은 생각을 봉익임선달로 몰아붙이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빈대입니다, 빈대. 정 회장이 가출해가지고 인천서 막 노동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인천 부대에서 막 노동을 했는데, 그땐 빈대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방에서 잘 수가 없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물을 넣고, 이 올라가서 자면은 빈대가 안 물 줄 알았었는데, 빈대가 계속 물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무나 보니까 벽을 타고 빈대가 올라가서 천정에서 여기로 점프 다운을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빈대도 저렇게 머리를 쓰는데 사람도 머리를 써야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거 이 유엔군 묘소를 한 걸 좀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또 하나 소양강댐,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노래도 있으니까요. 소양강댐을 건설할 때 원래 소양강댐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갖고 건설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 그 통치했던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일본에서 청구권 자금을 받아다 공사를 하는데, 이 소양강댐은 설계하고 감리를 일본 공영, 니혼고에이라는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니혼고에이가 설계하고 한 것은 이 댐을 콘크리트 댐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콘크리트 댐은 시멘트가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전부 다 일본서부터 수입해서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 회장께서 수입해서 일본에서 돈 가져다가 일본 거 다 사주면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저 댐은 어떻게 우리 걸로 해서 좀 돈을 적게 주고 만들 수가 없겠는가 했을 때 생각해낸 것이 사력댐입니다. 사력댐. 돌과 흙을 쌓아서 댐을 만들자 해서 소양강댐을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단단하다 해가지고 이 뚝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 것이 아니라 흙과 자갈로 했습니다. 지금도 소양강댐은 굳건히 잘 버티고 있죠. 이것 결국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북선을 가지고 영국 바클레이스 뱅크로부터 차관을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1976년도 대한민국은 세계 여태까지 공사 사상 최대의 공사, 20세기 최대의 공사라는 주벨 산업항 공사에 입찰을 해가지고 9억 4천만 불에 수주합니다. 그때까지 9억 4천만 불이라는 공사는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최거대의 공사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러한 철구조물, 스틸 자켓을 필요하는데 대개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것이 작게 보이지만은 이 길이가 200m입니다. 이 길이가 200m짜리입니다. 이런 대규모 스틸 자켓을 울산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현대중공업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대만을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벨까지 이 바지선, 무동력선에 싣고, 이번에 우리 천안함이 침몰됐을 때 꺼내서 바지에 실었죠? 그런 바지, 무동력선에 싣고 앞에 있는 터그보트, 동력 있는 보트가 끌고 해서 울산서부터 인도양을 건너서 주벨 산업항까지, 사우디아라비아만까지 끌고 갔었습니다.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누구도. 또 중요한 것은 이때 대개 선박을 짓거나 이런 걸 할 때는 로이드 선급협회에 보험을 듭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데 보험에 들지 않고
바람, 또 태풍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을 때를 골라서 20차례에 걸쳐서 이걸 실어 날랐습니다. 총 철골의 숫자는 89개입니다. 89개의 철골을 20차례에 걸쳐서 바지에 실어서 보냈는데 한 차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사고가 생겨서 다시 찾긴 찾았습니다만 있었지만 20차례에 걸친 항차를 보험금 하나도 안 들이고 해낸 겁니다. 결국 그것은 하면 된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그러한 돈을, 엄청난 돈을 세이브하게 된 겁니다. 만약 이런 거, 이 스틸 재킷을 그 유고슬라비아라든가 또는 스페인 같은 데서 만약에 사다가 주벨 산업항을 건설했었으면은 주벨 산업항 공사를 통해서 현대그룹이 엄청난 돈을 벌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9억 4천만 불의 한 공사는 엄청난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오늘날과 같은 현대중공업이 탄생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주벨 산업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철골을 심에다 까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외국에서도 정주영 공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죠. 서산 간척 사업의 최종 물막이 구간에 이 구간을 막지를 못해가지고 30톤 대형 덤프트럭 여러분들 아마 길거리에서 가끔 볼 수 있을 겁니다. 30톤 대형 덤프트럭에 바위돌을 하나 딱 싣고 가서 그 정도 큰 집채만한 바위덩어리를 싣고 가서 여기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여기가 호수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 집채만한 바위덩어리가 몇백 미터 물러납니다. 수세에 의해서, 물의 힘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힘 때문에 여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구간을.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일제 때부터 검토가 되었고 시행이 됐습니다만 번번 실패했던 공사였었습니다. 여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정 회장께서 대형 유조선을 가져다가 간만에 차가 없을 때, 조류가 없을 때 여기다 배에다 기름 대신 물을 채워서 가라앉혀가지고 그 사이에 여기를 막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했죠. 이 대형 유조선을 여기다 막고 많은 장비들을 일시에 동원해서 여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정주영 공법이라고 부르는 공법이죠. 타임지 카바를 장식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결국 창의적인 생각,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해준 겁니다. 소떼방북이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사진인데요. 우리가 89년도에 처음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98년도에 두 번째 방북을 했습니다. 그때 판문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북한을 가고 싶으셨었는데 북한 당국에서는 민간인이 판문점을 경유해서 넘어오는 것을 절대 허용치 않았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내신 것이 소떼 방북입니다. 소를 데리고 가면 판문점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건 현대중공업이 낸 광고죠. 이 허벌판의 땅에다가 중공업을 만들었다는 해바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스틸 재킷입니다. 얼마나 큰지 보시겠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지에 싣고 나가는 겁니다. 이 어록을 그 창의적 긍정적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 어록들입니다. 열심히 생각하면 길은 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전진이나 있을 수 없다.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고 보내면 교육받지 못해서도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예.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일을 해보면 교육과 생각 없이 질적인 면에서는 능력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차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면서 나가면 된다. 고정관념은 사람을 멍청이로 만든다. 고정관념은 평상시 운영했던 사람을 위기나 난간에 부딪히면 형편없이 무능하게 만들어버린다. 고정관념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적응력이 뛰어날 수가 없다. 뛰어난 인간은 함정을 슬그럽게 지나간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가고 성취를 이룬 그 바탕이 되었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닥쳐와도 겁먹지 말고 이 시련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책 제목이 뭔가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 회장께서 쓰신 자서전의 책 제목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고와 자세에 달려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방법은 있게 마련이다.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여기 나오죠?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이러한 창의력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인한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해야만이 그 아웃풋이 생기는 거죠. 이 강인한 추진력이 정주영 경영 철학의 에센스 중에 하나입니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일 먼저 동감을 하고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현대건설이 전체 공정의 공구의 4분의 1을 담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최대 역사에 썼었는데요.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주영 회장이 차에서 자고 차에서 밥 먹고 차에서 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추진을 가진 분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1967년도에 현대정차를 설립했는데 그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는 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가져다 사는 것이 더 훨씬 경제적이다고 생각했던 나라였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부도 자동차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나았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 상공부도 그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 자동차를 수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정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고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고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일을 시작한 것이 정 회장이 있었고 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를 만들면은 망한다. 또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현대가 중공업 때문에 현대조선 때문에 망한다는 소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사업을 해서 성공시킨 겁니다. 아까 산업항공사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정 회장이신데 고속도로 현장을 그때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공사를 독려하실 모습입니다. 현대폰이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든 제1호차 생산 모습입니다. 아주 옛날이죠. 이 사진이 지금 현대중공업의 원래 땅입니다.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는 미포만 전함한 이 땅이 오늘날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기적이죠. 그만 그 기적 속에는 창의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하면 된다, 또 하면 된다는 것을 추진한 강력한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이런 불모지가 이러한 공업단지로 바뀔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벨 산업항공사 때 현장을 둘러보시던 모습인데요. 이 주벨 산업항의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할 당시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올림픽은 88년도에 열렸지만은 그 유치는 1981년도에 독일의 바덴바덴 IOC 총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IOC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올림픽 유치를 신청했던 나고야가 그건 뭐 해봐도 뻔한 시합을 한다 할 정도로 나고야에서 열리는 것으로 모든 IOC원들이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냐, 서울이 어디냐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 IOC 위원이 김택수 씨가 IOC 위원이었는데 김택수 IOC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한테 가긴 뭘 가느냐 그냥 나고야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나고야한테 그 아시안 게임만 86년도 아시안 게임만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면 될 거다 그랬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2대 27로
IOC 총회에서 서울이 결정이 됐죠. 그때 김택수 씨가 얘기가 IOC 총회 가면은 서울 표는 딱 3표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3표는 누구냐? 자기 표. 미국이 IOC 위원이 둘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나고야를 찍을 거고 한 사람은 서울 찍을 거다. 한미가 이겼으니까. 둘. 하나는 그 당시엔 타이베이, 대만이 우리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중국은 외교관계 없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중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베이 IOC 위원에서 3사람 표가 위에는 표가 하나도 안 나올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김택수 IOC 위원에 얘기했었습니다. 바덴바덴 가서도 김택수 IOC 밤중에 회의 참석해가지고 왜 사람을 이런 데 불러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 할 정도로 바덴바덴에서의 활동에 부정적이었었는데 그 3표밖에 안 나온다는 표를 52표를 나오게 하는 게 뭐냐. 끝이없는 추진력입니다. 바덴바덴에서 보여준 정 회장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그 추진력을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었습니다. 뭐 때문에 감동했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 당시에 일본은 세이코에서 금으로 만든 시계를 갖다가 각 IOC 위원들한테 부부 동반, 남자 시계 하나, 여자 시계 하나. 81년도만 하더라도 그 금으로 만든 시계는 대단히 정말 드문 시계였었습니다. 그걸 갖다 IOC 위원들한테 선물 하나씩 다 했는데 정 회장은 그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주는 것은 IOC 위원들한테 부담감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첫 선물을 뭘로 했냐면 플라워 베스켓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IOC 위원들 방마다 하나씩 다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택수 IOC 위원 명의로 하자고 그러니까 김택수 IOC 위원이 난 같은 IOC 위원이었는데 그런 건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정 회장 당신 서울올림픽 유치준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하시오 해서 정 회장 명의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그만 생각 하나하나부터가 결국 출발은 어디냐.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시켜야 되는 추진력입니다. 추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사마란 씨 IOC 위원장이 세울이라고 외쳤을 때 환호하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에 서울시장 하신 박영수 시장, 대한체육회 회장 하던 조상호 회장 다 세상을 떠났었죠. 여기 이제 정 회장이 보이고 이 사람들이 나고야 대표단입니다. 나고야 대표단이 우리를 보고 축하해주는 모습이죠.